안 오는 거예요? 늦게 오는 거예요? 뭐 잘 모르겠습니다. 동아가 연락을 했는데, 어, 자, 뭔 얘기를, 오늘 여러분들 유럽은 왜 빵빵할까라는 책을 읽고 그 책처럼 여러분들도 한 챕터를 작성해보는 그런 작업을 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몇 가지 주문했지. 첫 번째, 우리가 뭐 한 거? 궁금한 주제를 하나를 정해서 그 주제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공부해서 연구해서 여러분들이 한번 글을 써보자라고 얘기했습니다. 두 번째, 그 주제와 관련돼서 흥미로운 이야기로 시작할 수 있어야겠다라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세 번째, 그 주제와 관련되어서 당연히 궁금한 거에 대해서 해결이 돼야 된다고 해결이 되겠지. 네 번째, 그 주제와 관련되어서 배경 지식으로 2차, 3차 지식이 될 만한 것들, 그런 지식들이 그 글 안에 넣어야 된다고 얘기했어. 그래서 요 네 가지 부분들에 대한 주문들,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얼마나 또 잘 소화해서 글을 썼는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고, 그래서 어쨌든 뭐 이번 이런 작업을 여러분들이 하는 이유들이 앞으로 여러분들이 어떤 글을 쓸 때 이런 방식으로 글을 쓰는 게 사실 상당히 그 기본적인 부분들 중에 하나예요. 꼭 뭐 질문 형태의 궁금증을 해결하는 그런 글이 아니다 하더라도 여러분이 어떤 그 주제를 정해서 글을 쓴다고 했을 때 거의 대부분 작업들이 이렇게 이루어지기 때문에 글 쓰는 어떤 그런 방법이라던가 이런 것들 여러분들이 단지 뭐 맞춤법, 올바른 문장 표현 이런 게 글 쓰는 거의 전부가 아니라 뭘 쓸까? 그리고 그 재료를 어떻게 찾아올까? 그 내 안에서 어떻게 구성할까? 뭐 이런 부분들이 사실은 글쓰기에서 또 중요한 부분들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또 이렇게 연습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자, 우리 그 뭐 아무 이유 없이 선생님한테 제일 먼저 도착한 글이 은우 글이라서 은우 거 보고 지우 거 보고 승현이 거 보고 그런 식으로 해서 우리가 오늘 진행을 해 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 이거 뭔가 좀 산으로 가는 것 같아요. 산으로 가는 것 같아? 네. 은우는 정말 산으로 갔잖아, 네가. 은우의 아, 그렇게 주제가 한라산은 왜 암만해 보일까라고 해서 자기가 산으로 갔다고 정확하게 얘기했잖아. 자, 아니라 뭔가 내용이 점점. 아유, 뭘 이렇게 겸손해. 이 글씨를 좀 네. 진하게 해서 보자. 자, 은우가 발표하겠습니다. 한라산은 왜 원만해 보일까? 한반도에서 가장 높은 산은 백두산이고 남한에서 가장 높은 산은 한라산이다. 한라산은 제주도에 위치해 있는데 한라산이 곧 제주도이며 제주도가 곧 한라산이라는 말을 할 정도로 굉장히 유명하고 높은 산이다. 한라산은 높은 산이지만 멀리서 보면 흔히 산 하면 떠오르는 뾰족하고 깎아지른 모습이 아니라 비교적 원만한 경사로 되어 있다. 제주도의 한라산을 보러 간 사람들은 대부분 의문이 들 것이다. 물론 나도 제주도에 가서 한라산이란 산을 처음 봤을 때 왜 높다고 하는지 의문이었다. 한라산을 높은 백두산과 비교해보면 훨씬 이해가 쉽다. 한반도의 최고봉 백두산은 2,744m이고 한라산은 1,947m이다. 거의 차이가 적은 셈이다. 또 많은 사람들이 한라산을 희화산 또는 사화산이라고 알고 있다. 이는 옳지 않은 사실이다. 2014년부터 이곳을 활화산으로 재분류했다. 그리고 더 나아가 양산단층 및 신갈단층 등 그동안 신경 안 쓴 곳들도 다시 뜯어봐서 하천에 의한 침식 지형이 아니라 엄연한 거대 단층대임을 학자들이 밝혀내기도 했다. 즉, 이 산에도 마그마 방이 있다는 뜻이다. 그래서 국제기구에서 이 화산을 24시간 감시하고 있다. 한라산에는 백록담이라는 호수가 있다. 백록담은 흰 사슴이 물을 마시는 연못이라는 뜻이지만 백두산 천지와 다르게 물이 별로 많지 않은 경우가 대부분이다. 가장 인상 깊은 한라산에 관련된 이야기로는 유명한 책인 설문대 할망이 있다. 요약하자면 태초에 탐라에는 세상에서 가장 키가 크고 힘이 센 설문대 할망이 살고 있었다. 어느 날 누워서 자던 할머니가 벌떡 일어나 앉아 방귀를 뀌었더니
선지가 창조되기 시작했다. 불꽃 썸은 굉음을 내며 유동을 치고 불기둥이 하늘로 솟아올랐다. 할머니는 바닷물과 흙을 삽으로 퍼서 불을 끄고 치마폭에 흙을 담아 날라 부지런히 한라산을 만들었다. 한 치마폭의 흙으로 한라산을 이루고 치맛자락 터진 구멍으로 흘러내린 흙들이 모여서 오름들이 생겼다. 또 할망이 싸는 오른발에 성산포 땅이 뜯겨나가 소섬이 되었다고 한다. 이런 이야기이다. 제주도에서 가장 유명한 한라산에 많은 정보들과 지식들이 숨겨져 있다. 앞으로 제주도에 가면 꼭 한라산에 가보도록 하자. 네, 은우가 아주 수고했습니다. 자, 승현이부터, 그래, 지우부터 이 글에 대해서 그냥 평가, 뭐 소감, 뭐 등등 조언 등등 자유롭게 얘기해주면 됩니다. 네, 일단 저는 제가 이제 한라산을 못 가봤지만 한라산에 언젠가 꼭 가보고 싶었거든요. 그래서 한라산에 대한 정보나 기본 지식이 잘 나와 있어서 그런 기본 지식 같은 거는 되게 좋았던 것 같은데 이게 신간 단어인가? 그런 어려운 단어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그 단어가 뭔지 잘 모르겠어가지고 어려운 단어를 좀 더 풀어서 설명했으면 어땠을까 하는 생각도 있고 여기 제목이 한라산은 왜 완만해 보일까였는데 제목이 맞는 주제보다는 조금 다른 주제도 있었던 것 같아요. 네, 은우 잘 들었어? 네. 지우가 평가를 아주 조목조목 잘해주었습니다. 자, 승현이는 어떻게 봤습니까? 어, 잠시만요. 여기서 저도 이제 그 약간 왜 완만한지가 안 나오는 일단 주제가 좀 약간 다른 방향으로 흘러가는 것도 있었는데 그것도 저는 그 문제로 일단 그거는 약간 실수했다고 보기도 했고 그래도 저는 이지훈님이 말한 거하고 이게 되게 대체로 비슷합니다. 끝? 네. 수고했습니다. 다음 동아. 평소에 들리나요? 네, 평소에 그 백두산이랑 한라산이라고 하면은 우리나라의 제일 높은 산들이잖아요. 근데 저기 보면 지금 한반도의 최고봉 백두산은 2,744m고 한라산은 1,947m라는데 이 정도로 차이가 적게 나는지는 저는 새롭게 안 사실이었고요. 또 그런 새로운 사실들이 많아서 재미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뭐 다들 말씀해 주셔서 그렇긴 하지만 뭐 한라산이 왜 완만해 보일까 이런 것을 마지막에 살짝 신화를 가지고 얘기를 한 것 같다고 살짝 느꼈습니다. 끝? 네. 수고했습니다. 자, 은우가 글이 산으로 갔다라고 해서 자기가 한라산 얘기를 써서 산으로 갔다라고 얘기한 것 플러스 겸손해서 그렇게 얘기한 줄 알았는데 은우 말대로 정말 글이 산으로 갔습니다. 그래서 선생님은 보니까 지금 은우 글을 제목만 바꾸면 아주 좋은 글이 될 거예요. 제목만 바꾸면. 은우야. 내용을 바꾸려면 힘드니까 제목을 바꾸면 돼. 제목을 뭘로 바꾸면 될까? 한라산의 정보? 한라산의 정보? 근데 우리는 지금 컨셉이 어떤 궁금한 거를 붙잡아가지고 그 궁금한 것들 해결해 가는 것들이 컨셉이잖아. 그러면 지금 네 글에서 지금 제일 중요한 정보로 얘기하고 있는 것들이 뭐야? 한라산? 새롭고 중요한 정보가. 네 글에서. 자, 선생님이 보니까 새롭고 제일 중요한 정보가 이거 같아. 한라산은 휴화산 사설을 알고 있는데 사실은 옳지 않다. 한라산이 뭐였다? 활화산으로 재분류했다. 선생님 이거 선생님이 지난 겨울에 그 한라산 갔다 왔는데도
몰랐었거든. 당연히 사화산이라 생각했거든. 그래서 어쨌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새로운 정보를 주어서 뭐 한라산은 뭐 뭐야 폭발 염려는 없을까? 뭐 이런 식으로 한라산은 뭐 이렇게 뭐 사화산 뭐 영원히 뭐 다시 뭐지 살아나지 않을까? 뭐 이런 식으로 주제를 정해서 이야기를 쓰는 방식이었더라면 어땠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첫 번째 그렇게 갈 수가 있고 아니면 한라산은 왜 완만해 보일까라고 해서 선생님이 사실은 한라산이 특별히 완만해 보인다라는 생각은 안 했는데 한라산이 완만해 보이나? 뭐 그럼 진짜 그럴까?라고 생각을 좀 이렇게 했었고 그렇다면 왜 완만해 보이지 진짜로 그 완만해 보이는 뭐 특별히 무슨 이유가 있나?라고 해서 되게 호기심과 궁금함을 가지고서 이 글을 읽었습니다. 이 글을 읽고 나서 허탈했습니다. 왜? 한라산이 왜 완만한지에 대해서는 우리 동화는 끝에 그 신화 속에서 그런 부분들이 설명이 돼 있다라고 뭐 찾아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선생님은 뭐 특별히 이 글을 보면서 한라산이 왜 완만한지를 최소한 과학적으로 설명해 주기를 기대했었는데 그렇게 설명되지 않아 가지고 그런 점에서 좀 이렇게 아쉬운 점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은우가 제일 잘하는 점은 뭐냐면 왜 그 마이크가 자꾸 저기 울리지? 누구 집에서 울리는 거야? 내가 잠깐 꺼볼게. 너네들 음속을 해볼게. 은우 거였나 보다. 다 꺼버렸네. 자, 어쨌든 필요하면 이따가 마이크에서 얘기하면 되고 어, 그 은우가 제일 잘하는 것은 쌤이 아까 말했던 부분들에서 관련된 지식을 설명해주고 있는 것들은 은우가 아주 잘하고 있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은우 글 보면 한반도에서 가장 높은 산은 백두산이고 남한에서 가장 높은 산은 한라산이다라고 해서 뭐 한라산은 제도 위치했는데 한라산이 말할 정도로 굉장히 유명하고 높은 산이다라고 이제 얘기했고 지금 은우가 기본적으로 보면 문단 구별을 거의 하지 않아서 문단 구별들을 좀 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이제 한라산에 대한 이야기로서 백두산의 이야기를 끌어서 시작하는 말 부분이라고 볼 수가 있는 부분들이어서 이 정도에서 문단 구별 한 번은 뭐 해주고 한라산은 높은 산이지만 머리서 보면 산 하면 떠오르는 모습이 아니라 완만한 경사로 되어 있다. 의문이 들 것이다. 왜 높다고 하는지 의문이었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그 문제 제기를 하고 있는 그런 부분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정도 또 글 정도 쓰였으면 역시 문단 구별을 해주는 것도 괜찮습니다. 한라산을 높은 백두산과 비교하면 훨씬 이해가 쉽다. 한반도 쪽은 백두산은 2743m고 한라산은 1940m다. 거의 차이가 적은 셈이다라고 얘기했는데 그래서 동화도 이거에 동일했는데 아니 2744하고 1947이면 둘이 차이가 지금 800m 정도 차이 나는 거 아니야? 800m면 야 2000m에서 800m면 거의 40%인데 40%가 차이 나는데 이게 조그만 차이야? 나는 너희들의 이게 3분의 뭐야 40%면 거의 뭐야 3분의 얼마지? 3분의 1을 좀 넘는 그런 수준인데 이게 과연 작은 차이라고 할 만한 것인지 그 부분들은 조금 어떤 의아했던 그런 부분들이고 또 많은 사람들이 한라산을 휴화산 또는 사화산을 알고 있는데 이는 옳지 않은 사실이라 해서 활화산으로 재분류했다 뭐 이렇게 쓰고 있는 부분들 그래서 요 부분이 이제 뭐야 이 배경 지식들 관련된 2차 지식들을 이렇게 쓰고 있는 거라는 거지. 뭐 여기까지 좋습니다. 그리고 이제 요 부분들 여기까지 은우야 이게 뭔 말인지 넌 이해하고 쓴 거야? 마이크 켜고 한번 은우가 얘기해봐. 양산단층 및 신갈단층 등 그동안 신경안 쓴 것들도 다시 뜯어봐서 하천에 의한 침식 지형이 아니라 엄연한 거대 단층 대임을 학자들이 밝혀내기도 했다는데 이게 뭔 말이야? 은우야 마이크 켜고. 그 산이 음, 길게 뻗어진, 그러니까 위아래로 산이 이렇게 길게 뻗어진 틈이 약간 음, 양산단층이라고 불리는 거고, 그 음, 신갈단층은 음, 그, 신갈단층은 그 사진이 있는데 뭐 음, 서울
여기 서울이 있으면은 음, 파란색 선이 이렇게 뻗어가는 게 그게 신갈다층이라고 음, 외웠어요. 외웠다고? 그래서 그래서. 네. 그러니까 그래서 음, 음, 그래서 그 양산단층 그쪽 이렇게 산 사이 거기하고 음, 신갈단층을 이제 음, 뜯어봐서 음, 이렇게 그 학자들이 연구를 음, 해보니까 음. 그게 단층대인 걸 안 거죠. 왜 하천에 의한 침식 지형이 아니라 왜 그게 단층대, 엄연한 거대 단층대라는 걸 알 수 있는 거야? 그 이유는 뭐야? 이유요? 어. 그러니까 이유. 뜯어봤더니 그걸 알 수 있다고 그랬는데 뜯어봤더니 뭐가 어째서 알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은 선생님은 양산단층, 신갈단층을 지금 은우 설명 듣고 처음 알았고 일단 첫 번째로. 그래서 아까 지우가 말했듯이 이 부분들에 대해서 설명, 너가 이해한 방식대로 풀어서 설명해주는 어떤 그런 부분들이 첫 번째 필요할 것 같아. 네가 이거를 지리학자들을 대상으로, 지구과학자들을 대상으로 쓰는 글이 아니라면, 일반 독자들을 대상으로 쓰는 글이라면 첫 번째로는.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왜 이걸 뜯어봤더니 하천에 의한 침식지형이 아니라 엄연한 거대 단층대임을 학자들이 밝혀내기도 했다는데 도대체 이게 뭔 상관인지 무슨 관계가 있는지에 대해서도 역시 더 충분한 설명이 필요하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글을 쓸 때 이제 가장 어려운 부분들 중에 하나가 내가 알고 있는 걸 써야 돼. 내가 알고 있는 거. 그래서 나중에 여러분들이 뭐 자기소개서를 쓰건 다른 논술을 쓰건 해서 나중에 이제 그 페이퍼만 내고 끝나는 경우는 별로 상관이 없는데 나중에 이제 그걸 갖고 면접을 하는 어떤 그런 경우가 있어. 그럼 여러분이 썼던 항목들에 대해서 물어봐. 그 면접관들이.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거를 어디서 뺏겼었는지 정말 알고 썼는지 그 부분들을 이렇게 확인하게 된다는 거야. 그런 점에서 이제 첫 번째 분이 그런 부분이 있고 두 번째는 어쨌든 자기 언어로 바꾸어서 풀어서 쉽게 이해한 대로 이렇게 써줄 수 있는 부분들 그런 부분들이 필요하다는 거지. 어쨌든 마그마 방이 있다는 뜻이다라고 했는데 왜 거대 단층대이면 마그마 방이 있는 것인 건가? 요 부분들까지도 뭐에 연결되어서 설명이 돼야 되는데 어떤 요 부분들이 충분히 쉽게 풀어 설명되지 않은 부분들 이런 부분들이 조금 이렇게 아쉬운 그런 부분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 부분들을 좀 더 풀어서 설명했더라면 더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그 내용 속으로 보니까 그냥 여기서 차라리 여기서 바꾸는 게 문단을 여기서 구별하는 게 더 낫겠네. 내용적으로. 산 높이 얘기했고 여기서는 휴화산, 한라산 얘기했기 때문에 이렇게 얘기되고 그 다음에 여기 백록담 호수가 있다 해서 여기서 다시 이제 뭐야? 이야기가 되고 있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물이 별로 많지 않은 경우가 대부이다 해서 이런 식으로 이제 뭐 근데 이제 이 이야기에서 이렇게 정보가 이렇게 연결되는 게 아니라 좀 나열되는 어떤 그런 느낌들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들을 어떻게 자연스럽게 연결시켜 줄 건가 아니면 뺄 건가 이 부분들에 대해서 고민들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고 그 다음에 이야기 해가지고 한라산에 얽힌 그 이야기까지 이렇게 관련된 이야기까지 이렇게 쓰고 있는 것들을 볼 수가 있고 마지막에 가서 이제 제도 이야기로 이제 마무리를 짓고 있는 것들을 뭐 한라산을 꼭 가보자라는 식으로 끝 마무리를 짓고 있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어쨌든 너는 왜 암만해 보일까 이 주제를 정한 거야? 은우야 처음에 왜 이 주제를 해야겠다 생각했던 거야? 은우가? 그 학교에서 그 사회 시간에 음, 한라산에 대해서 배웠는데 어, 뭐 사회쌤이 음, 한라산에 가봤냐고 음, 뭐 생각보다 힘들다고 그래서 제가 한라산 갔다 와봤는데 그거 얘기하다가 음, 갑자기 생각나서 음, 한라산이 지리에 관련된 거니까 음, 적었어요. 근데 한라산이 진짜 완만해 보이는 거야? 네, 왜 약간 완만해 보이는 거야? 네가 보기에 왜 완만해 보이는 거야? 그 이유가 뭐야? 그 그 한라산이 화산이잖아요. 어, 그래서 그게 폭발하면서 어, 이게 이렇게 점점 내려갈 거 아니에요. 어, 그러면서 점점 이렇게 쭉 뻗어가지고 어, 완만하게 보이는 것 같아요. 근데 왜 그 얘기를 안 썼어? 지금, 모르겠어요. 지금 그렇게 잘 설명을 하면서. 그래서 지금 그러면
백두산도 그 백두산이 너무 가파르다고 했는데 그러면 백두산은 왜 가파르고 한라산은 왜 완만한지에 대해서 지금 네가 그 부분들에 대해서 조사한 내용들을 바탕으로 써야지. 그래서 실제로 한라산이 되게 그 등산할 때 지루한 산이야. 그 막 가파른 산이 아니라 천천히 길게 올라가는 산이어서 오르내리는데 시간이 좀 많이 걸려. 그래서 이게 힘든 것보다도 너무 오래 걸어서 지루해서 힘든 어떤 그런 부분들이 없잖아 있거든. 이 한라산이라는 산이 다른 산들은 이렇게 뭐 이렇게 쭉 그냥 치고 올라간다던가 그런 부분들을 갖고 있는데, 그래서 어쨌든 지금 은우가 말했던 그런 내용들이 이 주제가 정해졌으면 그 주제에 맞춰서 그 부분들을 조사하고 그 내용들 지금 네가 그 화산 폭발하는 어떤 그런 과정에서 뭐 그 뭐야 용암이 흘러내리는 마그마가 흘러내리는 과정에서 된 그 부분들, 또 뭐 이제 선생님이 정확한 지식이 없는데 다른 것 같은 경우는 뭐 이렇게 지층이 이렇게 충돌해 가지고 그래서 솟구쳐 올라가서 된 그런 경우와 지금 이렇게 또 다른 어떤 이런 경우들에 따라서 그 화산이 가파른 산과 완만한 산이 다르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 어쨌든 네가 더 조사를 해서 그런 내용들을 중심으로 써줬더라면 더 좋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리고 이제 아까 말했듯이 너가 이제 관련된 지식을 여러 가지 써준 건 좋은데 지금 그 은우의 방식은 나열이야, 나열. 나열하는 방식. 그래서 이게 이렇게 나열되는 방식이야. 근데 그 나열되어 있는 방식보다는 중심축을 중심축을 잡고 그와 관련해서 1차, 2차 지식이 그물망처럼 짜임새 있게 쓰여지는 형태. 그래서 이 이야기에서 그 다음 이야기로 파생되고 또 그 다음 이야기로 파생되고 이런 식으로 해서 왜 이 이야기가 나오는지를 알 수 있도록 그렇게 구성을 해줬더라면 조금 더 이렇게 짜임새가 튼튼한 글이 될 거다라고 생각되는데, 지금 은우의 글은 그 짜임새가 있는 어떤 그런 글이라기보다는 여러 지식들을 그냥 이렇게 병렬적으로 이렇게 나열하는 어떤 그런 방식이었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그 짜임새를 어떻게 하면 좀 더 튼튼하게 쓸 수 있을 건가, 그 부분들을 은우가 좀 더 고민을 할 필요가 있다라는 얘기지, 은우야. 그래서 예를 들면 아까 이 완만해지는 것과 관련되어서 네가 그 화산 폭발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종류에 대해서 얘기하고 그러면서 이제 이 휴화산, 사화산이라는 것들이 그 관련돼 있는 거기 때문에 관련된 것도 써주고, 그 다음에 그렇게 해서 생겨난 것이 백록담이기 때문에 그 백록담이 뭔지에 대해서 써준다던가, 그리고 그 화산 폭발에 관한 거를 이야기 형식으로는 뭐 방귀껴서 천지가 창조되었다, 불꽃섬 이 이야기가 그 화산 폭발의 이야기를 설화 형태로 잘 표현한 거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엮어가면 그 나름대로 이렇게 나열이 아니라 하나의 그 스토리가 될 수도 있을 거라는 얘기지. 내가 지금 쌤 얘기 알아들어? 네. 그래서 재료들을 어떻게 좀 엮을 것인가, 이런 부분에 대한 고민들이 같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수고했습니다. 다음 지우는 이게 제목이야? 아니요. 그냥 써본 거예요. 제목은 못 정했는데 그냥 뭐 BTS가 유명한 이유 이런 쪽으로 하죠. 올려주셨네. 사진. 네가 사진도 보냈잖아. 네, 자료 사진. BTS는 왜 뭐 할까? 유명할까? 유명해진 이유? BTS가 유명해진 이유? 자, 이번에는 지우글 읽고 또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우 발표하겠습니다. 네, 버터 빌보드 100 핫샷 데뷔와 9주 연속 1위, 1위 버터에서 신곡 퍼미션 투 댄스로 1위 바통 터치, 아시아 최초 그래미 M&A 후보와 본상 수상까지 모두 BTS가 일어낸 BTS 현상이다. 한낱 한국의 작은 중소기업의 아이돌이 세계에 큰 영향력과 파장을 일으키고 월드스타가 될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일까? 방탄소년단은 데뷔 때부터 다른 아이돌과 다르게 시작했다. 다른 아이돌과의 차별점은 세 가지 있는데, 먼저 대중성보다는 10대, 20대들이 받는 사회적
억압과 편견을 막아내고 자신들의 음악적 가치를 당당히 지켜내겠다라는 자신들의 가치관과 맞게 랩과 힙합으로 10대들의 삶을 노래한다. 하지만 BTS가 데뷔한 2013년은 아이유 소녀시대 빅뱅의 시대로 주목받기가 어려웠다. 그래서 BTS는 다른 아이돌과 다르게 팝 음악의 심장부인 미국으로 가 활동한다. 이게 바로 첫 번째 차별점이다. BTS는 미국의 K-팝 축제에서 신인 자격으로 무대에 선다. 신임에도 불구하고 다른 유명한 가수와 맞먹는 박수와 호응을 받고 한국이 아닌 미국에서 인기를 발화시킨다. 그 시점의 시작으로 점점 인기가 퍼져가고 아미라는 팬덤이 생긴다. 그리고 그 두 번째 차이가 BTS의 팬클럽 아미이다. 바로 팬덤의 지지에 기반을 둔 성공이라는 것인데 팬클럽이 어떤 영향을 주기 때문일까? 먼저 아미라는 팬덤은 BTS가 하는 말을 듣고 동참하는 행동파 팬덤이다. BTS가 기부 활동을 하면 자신들도 기부에 동참한다. 이만큼 아미는 행동파이기 때문에 빌보드 차트에 BTS를 올릴 수 있었다. 아미가 계속 음악을 스트리밍하고 앨범을 사고 홍보를 하고 투표를 하면서 빌보드 차트는 물론 장악하기 어렵다는 미국의 라디오의 노래를 나오게 만들었다. 그 예는 Life Goes On이라는 노래가 빌보드 1위를 한 것인데 Life Goes On은 가사가 한국말임에도 불구하고 빌보드 차트 1위를 기록할 수 있었다. 전문가와 음악 평론가들은 이런 일이 아미의 힘에서 나온 것이라고 말한다. 세 번째 차별점은 선한 영향력과 특색 있는 그들만의 매력이다. 많은 아이돌들은 뭐 하나 빠지지 않는 완벽함, 세련됨을 보여준다. 하지만 방탄은 부족한 모습 그대로, 진정성 있는 모습 그대로를 보여준다. 이 모습이 앞서 말한 미국 음악 시장에서 인정받을 수 있는 이유였다. 또 BTS는 10대가 받는 사회적 억압에서 Love Yourself 시리즈, Stories of Pandemic 등 많은 자신들의 세계관, 선한 주제를 가지고 앨범을 만들었다. 미국이나 다른 나라에서 잘 볼 수 없는 건전한 메시지와 솔직한 게 많은 사람의 마음을 위로하고 움직였다. 그들이 준 선한 영향력이 단단한 팬덤이 BTS를 월드스타로 이끌어줬다. 네, 수고했습니다. 자, 이번에는 누구부터? 은우부터? 먼저 지리에 관한 걸 하는 줄 알았는데 BTS가 나와서 조금 약간 당황을 했고요. 그리고 이 방탄에 대해서 유명해진 이유하고 다른 아이돌과의 차별점 이런 걸 잘 적은 것 같고 중간중간에 괄호를 하고 예시 같은 걸 넣어줘서 훨씬 이해가 잘 갔던 것 같아요. 끝. 네. 수고했습니다. 다음 승현이. 승현아, 마이크 켜고. 저도 이게 그 차별점이 세 가지 있는데 저 딱 세 가지를 적어둬서 저는 그게 좀 더 마음에 들었거든요. 왜냐하면 저는 그렇게 쓸 수가 없기 때문에 분명히 차별점이 세 가지 있는데라고 하면 두 개나 아니면 네 개 이상을 쓰게 돼서 일단은 큰 주제를 하나 두고 거기다가 이제 조금씩 하나씩 달려있는 게 저는 그게 더 좋았습니다. 네. 다른 거는 뭐 괜찮았어요. 참, 네, 네, 끝입니다. 수고했습니다. 다음 동아. 저는 진짜 솔직히 말하자면 그 연예인 쪽은 진짜 아는 게 아무것도 없거든요. 그래서 솔직히 말하자면 그 방탄소년단은 알아요. BTS는. 왜냐하면
방탄소년단이나 또 뭐 다른 연예인들은 방탄소년단 외에 다른 연예인들은 잘 모르지만 그만큼 BTS는 또 유명하고 그 또 최근에 제가 아는 제일 최근 게 버터거든요. 그 버터가 빌보드 차트에서 1위를 했다는 소식을 듣고 우리나라가 이렇게 위대하구나도 알려주는 그런 좋은 아이돌이라고 생각했는데요. 여기서 BTS가 어떻게 유명해졌을까는 진짜 한 번도 저는 그래서 생각을 해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아이돌이 그냥 유명해졌겠지 하고 생각을 했는데 이렇게 많은 차별점이 있었다는 게 되게 신기했습니다. 끝. 네. 네, 수고했습니다. 자, 일단 은우가 지난번에 지리에 관한 거 우리 유럽은행 빵빵할 거가 지리에 관한 책이라서 지리에 관한 주제로 한정해서 했다고 했는데 선생님이 분명히 지난주에 지리에 관한 주제일 필요 없다고 그랬습니다. 그냥 자유롭게 하면 된다고 해서 은우가 또 너무 착한 학생이라서 지리만을 갖고 해야겠다라고 또 이렇게 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뭐 자기가 지리에 관한 주제도 좋고 오늘처럼 아니면 이렇게 자기가 관심 있는 주제를 갖고 하는 것도 좋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지금 은우글과 지우글이 아예 이렇게 대비되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가장 큰 대비 지점은 뭐냐면 아까 은우글은 그 제목 한라산이 왜 안 말할까라는 거에 대한 이야기보다 다른 이야기가 더 많았는데 비해서 지우는 BTS는 어떻게 유명해졌을까? BTS가 월드스타가 될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인 건가라는 그 부분에 집중해 쓰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분명히 월드스타가 된 이유를 차근차근 하나하나 설명하고 있다는 점에서 그 주제에 정확하게 집중했었다는 점에서는 또 지우글이 갖는 강점들, 좋은 점들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대신 지우글에 있어서 뭐 확장성, 지우글 이 글과 관련되어서 배경 지식이 될 만한 것들 옆으로 뻗어가는 그 확장성이라는 부분들은 상대적으로 좀 덜하지 않았나라고 생각해요. 그 글에 그 집중을 하다 보니까 옆으로 이렇게 뻗어나가는 어떤 그런 부분들은 덜하지 않았나라는 부분들인데, 자 옆으로 꼭 뻗어나가게 글을 써야 된다는 거 아니야. 이렇게 지우처럼 주제를 딱 정해서 그 주제에 관해서 집중적으로 짜임새 있게 쓰는 것들도 사실은 이런 글을 더 많이 써. 여러분들은 논술이나 뭐 이런 거 할 때는 이런 글을 더 많이 써 원래는. 근데 우리가 유럽은 왜 빵빵할까라는 어떤 그 글에 쓰는 그 저자의 방식은 주제에 관해서만 얘기하지 않고 그 주변 감자 덩굴처럼 주변 부분까지 같이 얘기했기 때문에 그런 방식의 글도 여러분이 쓸 수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선생님이 그런 글쓰기를 제안을 했던 거야. 글은 그 상황에 따라서 어떻게 쓸 건가라는 부분은 다른데 그 점에서 보면은 지우가 선생님이 말했던 그 미션이라는 그런 부분들에서 그 미션을 수행 안 한 거지. 관련된 지식을 풀어서 설명하는 부분들에 대한 미션은 상대적으로 수행을 안 한 어떤 그런 부분들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쨌든 어떻게 얼마나 큰 업적을 이루었는지라는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했어. 그럼 여기서 만약에 네가 이제 한다면 이 그래미상이 뭔지, 그 다음에 빌보드 차트에 오르는 뭐 이 빌보드 100에 오르는 일이 얼마나 뭐한 일인지, 힘든 일인지, 아니면 이 빌보드라는 게 도대체 뭔지, 이런 게 이제 뭐로 쓸 수 있다는 거야. 배경지도 쓸 수 있다는 거지. 지우야 이해가? 빌보드 차트는 언제부터 집계되었는지, 빌보드 차트에 미국 가수 말고 그동안 오른 가수에는 누가 있는지, 그래서 빌보드 차트에 오른다는 것이 얼마나 대단한 일인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여기서 이게 뻗어가는 거지. 전혀 관계없는 게 아니라 여기에 빌보드 얘기가 나왔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이 들고, 그 다음에 이제 다른 아이들과 다르게 시작했다 해서 차별점 3가지가 있는데, 뭐 이렇게 해서 이제 지우가 되게 친절해. 세 가지가 있는데 하면서 이제 이렇게 설명해 주는 방식에서 이게 좋은 점이 있고 별로인 점이 있는데, 뭐 3가지가 있다. 첫 번째는 뭐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다. 이런 식으로 해서 그 다음에 뭘 얘기할 건지를 알려주는 방식에서 친절한 어떤 그런 방식, 그것들이 좋은 그 점수를 얻을 수 있고, 반면에 이런 방식으로 쓰게 되면 좀 부자연스러워. 자연스럽지 않아. 좀 딱딱한 어떤 그런 느낌이 들기 때문에
경우에 따라서는 이런 부분들을 생략하고 바로 자연스럽게 연결해 쓰는 어떤 그런 부분들. 그래서 여러분이 소개할 때 제 이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주입니다. 제가 다니는 학교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땡땡 중학교입니다. 뭐 이런 식으로 차례차례 얘기할 수도 있지만 때로는 그냥 저는 땡땡 중학교에 다니는 이주라고 합니다. 이런 식으로 얘기해도 그것들이 다 알아들을 수 있다라면 자연스러운 어떤 그런 흐름을 가질 수 있다는 거지. 그래서 그거는 이제 글 쓰는 사람들의 어떤 그런 스타일의 차이기도 하고 또 이제 그 글을 누가 읽을 글이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어떤 그런 부분이기도 한데 어쨌든 지우가 그런 특성을 갖고 있다는 거야. 선생님이 좋다 나쁘다 얘기하는 게 아니라. 자, 그다음에 억압과 편견을 막아내는 자신의 음악적 기질을 당연시키다는 자신의 가치관과 맞게 레이피와 10대의 삶을 노래한다. 라고 이제 요거부터 여기까지 이렇게 쓰는데 쌤이 여러 번 얘기했지. 문장이 너무 뭐하다고? 한 문장이 너무 길어서 그 글들을 뭐하자고? 끊어내자고. 글들을 좀 이렇게 잘라서 몇 문장으로 잘라서 썼으면 좋겠고 하지만 BTS가 데뷔한 2014년에 아이유, 소녀시대, 빅뱅에서의 주목받기가 어려웠다. 그래서 지금 여기서 보면 이 이야기가 좀 이렇게 섞여 있어. 삶을 노래했다고 해서 여기는 그래서 긍정적인 얘기를 하는 것처럼 보였는데 근데 주목받기 어려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그 다음에 미국으로가 활동했다라고 얘기해서 그럼 여기서 보면은 너가 얘기하고 있는 게 미국으로가 활동한 게 첫 번째 차별점인지 아니면 내 힙합으로 10대들의 삶을 노래한 것이 그것이 첫 번째 비결인지 그 부분에 있어서 너가 뭘 말하려고 하는 건지가 명확하지가 않아. 그런 점에서 조금 더 뭐 했다면 좋겠다는 거야. 집중했으면 좋겠다는 거지. 그리고 이제 여기서 이제 그 랩 힙합이 나오는데 이 랩 힙합이라는 것은 또 무엇인지 랩 힙합이라는 어떤 그런 장르에 대해서 너가 여기 아까 빌보드라는 장르에 대해서 설명해 빌보드 장르가 아니지 빌보드 차트에 대해서 관련된 설명해 주듯이 랩 힙합이라는 거에 대해서 여기에서 또 가지 뻗기를 해서 설명이 들어갈 수 있는 어떤 그런 부분들을 볼 수 있다는 거지. 자, 그 다음에 BTS는 뭐 신임에도 불구하고 박수 호응을 받고 여기서 다른 유명 가수 안 먹는 박수 호응을 받았다고 그랬는데 요 얘기를 해줘야지. 왜 호응을 받을 수 있었는지. 한국이 아닌 미국에서 인기를 발화시킨다고 했는데 도대체 왜 한국에서는 안 통했는데 미국에서는 왜 통할 수 있었는지. 그 차이가 도대체 무엇인지. 라는 부분에 대한 설명들이 사실 여기에 빠져 있는 거지.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고민들이 더 있어야 된다는 거지. 왜 2014년 당시에 한국에서는 통하지 않았는데 왜 미국에서는 통할 수 있었는지. 그리고 그게 여기서 지우. 왜 그러냐면 아까 전에 저희 말했잖아요. 2013년은 아이유와 그런 큰 가수들이 이미 케이팝을 장악하고 있었다라고 그렇기 때문에 미국으로 갔고 미국에서 인정을 받았다. 한국에는 그 사람들이 이미 빛나고 있으니까. 그럼 그 이유. 미국에는 그런 가수가 없는 거야. 미국에는 잘 나가는 가수가 없었던 거야 그때. 네 말대로 따르면. 근데 케이팝 근데 그거는 미국 전체적인 게 아니라 케이팝 시장 미국의 케이팝 시장에서 큰 박수와 호응을 얻은 건데. 미국의 케이팝 축제에서 그럼 다른 유명 가수와 맞먹는 다른 유명 가수는 누군 거야? 그럼 거기서. 거기서 뭐 그 한국 아이돌 유명 아이돌 몇 명 갔대요. 그러니까 그래. 자, 지금 지우 설명을 들으니까 선생님이 좀 이해를 할 수 있겠는데 그러니까 한국에서는 이미 기라성 같은 아이유나 소녀시대 이런 그 분이 있어서 이 BTS가 신인으로 데뷔한다고 했을 때 신인이기 때문에 무대 설 그 자리도 별로 없을 거고 그 뭐 언론이 조명도 안 해줄 거고 팬들도 이미 그냥 기존 그 사람들 때문에 환호할 거기 때문에 그래서 주목받지 못할 건데 미국에서는 그 어차피 한국에서 간 케이팝 가수들도 그 한국에서 누리던 그 프리미엄을 못 누린다는 거지. 거기서는 어차피 그 사람들한테는 다 새로운 사람들이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방탄소년단이 쉽게 말하면 실력만으로 승부가 되고 그래서 더 그 인정받을 수 있는 어떤 그런 계기가 되었다. 이런 설명인 거야? 네. 그러면 그렇게 지금 네가 말로써 설명하고 이해됐는데 그것들을 선생님이 이 글을 읽었을 때 바로 그걸 뭐 할 수 있도록 알 수 있도록
그러니까 지훈호는 그걸 아는 거야. 지훈호는 그걸 알고 있었는데 선생님은 이 글을 읽었을 때 그걸 몰랐던 거야. 그래서 그러면 이제 이게 두 가지로 생각할 수 있는 거야. 하나는 선생님이 독해력이 나빠가지고 선생님이 네가 잘 써놨는데도 선생님이 제대로 못 읽어서 그런 거냐. 그럼 그건 선생님 잘못이야. 근데 그게 아니라 글을 쓴 사람이 너가 그런 의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의도를 제대로 드러내지 않았기 때문에 읽는 사람이 그걸 파악하기 어려웠다. 그럼 그건 글 쓴 사람의 문제인 거야. 이해가? 그럼 이제 다른 사람들이 그래서 어쨌든 글을 쓸 때 이제 제일 해야 될 것들 중에 하나는 뭐냐면 읽는 사람이 궁금해하지 않도록 읽는 사람이 궁금한 게 없도록 써주는 게 제일 좋은 글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글을 쓸 때 흔히 범하는 실수가 뭐냐면 내가 글을 쓰는데 나는 잘 알고 있어. 그러니까 이렇게 써놔도 난 다 알아. 근데 문제는 그 글을 읽을 사람은 내가 아니라 나를 모르는 사람들이 글을 읽는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나를 모르는 사람들이 그 글을 읽었을 때 알 수 있도록 글을 써주는 것들, 그런 부분들이 필요하다라는 것들 이 참고하면 될 거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이제 아미라는 팬덤이 생긴다 해서 아미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요것들도 팬클럽이 왜 영향을 주면서 행동파 팬덤이라고 얘기했거든. 그러면 너도 여기서 그러면 그 아이돌 그 팬덤의 분류라고 해야 되나? 팬덤에는 이런 행동파 팬덤도 있고 그럼 다른 팬덤도 있는 거야? 그건 아닌데 아, 보통은 아미가 좀 더 어. 이제 그 사람들의 말을 듣고 좀 더 기부도 하고 다른 팬덤보다는 좀 더 하는 그럼 그 팬덤. 이유가 뭔 거야? 왜 아미들은 왜 다른 그 팬덤들에 비해서 왜 그런 거야? 라는 의문이 또 들잖아. 꼬리에 꼬리를 무는 의문이 들잖아. 그럼 그거에 대해서도 네가 뭐 하는 거야? 조사하고 답할 수 있었다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글이 좋은 글이냐 그렇지 않은 글이냐의 어떤 그런 차이들 중에 하나는 남들보다 더 깊이 생각하고 남들보다 더 많이 연구하고 그래서 다른 사람이 제기되는 의문들에 대해서 다 답을 해주는 것들. 그래서 내가 여기까지밖에 생각 못하고 안 해봤는데 너 덕분에 이런 생각까지도 할 수 있게 된. 그 동아 입장에서야 뭐 이렇게 이런 아이돌에 대해서 잘 몰랐는데 이 글만으로도 일단은 세계가 넓어진 거지. 그러면 이제 그 자체도 의미가 있어. 근데 이제 이 글을 읽다 보면 또 다른 의문이 생겼을 때 그것까지도 답이 써져 있을 때 그래서 이제 더 이상 궁금한 게 없을 때 이 글이 정말 좋은 글이 된다는 거지. 자, 그렇게 해서 그 선생님 같은 이런 의문, 이런 질문이 있을 수 있다는 거야. 그래서 어떻게 보면 여러분들이 그 글을 읽으면서 사람들이 뭘 궁금해할까? 어떤 질문을 할 수 있을까? 그 자기 스스로도 그 부분에 대해서 질문을 해보는 거야. 그래서 더 이상 궁금한 게 없을 때, 그럴 때 이제 그 글들이 완성된 어떤 그런 글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그 아미에 대해서 좀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들을 볼 수가 있고, 세 번째가 선한 영향력과 특색 있는 그들만의 매력이다라고 뭐 얘기하고 있어서 이 얘기하고 차라리 아까 요 부분 사회적 아까 음악적 같이 이 얘기가 결국은 선한 영향력 같거든. 같이 가는 건 맞게. 그러면 요 이야기하고 요 부분을 오히려 합쳐주는 게 글 배치상 그래야 오히려 더 글들이 자연스럽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뭐 여기서 이제 쭉 이게 써주고 있는 것들을 볼 수가 있고, 밴덤 마지막 그 올드스타 이끌어줬다라고 썼는데 여기서 이제 그래서 세 가지 차별점으로 끝내고 마지막에 요 문장 이 이제 그것들을 종합하는 걸로서 이제 그 끝마무리 했는데 끝마무리 같은 경우도 조금 더 이제 문단으로 구별해서 썼더라면 그래서 좀 더 이렇게 인상 깊게 썼더라면 더 좋지 않았을까. 그러니까 BTS가 뭐 예를 들면 뭐 비틀즈의 버금가는 그래서 그 세대를 뛰어넘어서 지금 단지 지금이 어떤 그런 현상이 아니라 세대를 뛰어넘어서 앞으로 몇십 년 후에도 한다던가 아니면 이제 BTS를 과연 우리가 K-팝에 가둬둘 거냐 한국의 BTS로 가둬둘 거냐 아니면 세계인들이 사랑하는 어떤 그런 BTS가 돼야 되는 건가라는 부분에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너무 지나치게 이제 이른바 민족주의 관점에서 국가주의 관점에서 한국 사람이 그렇게 대단해 뛰어내 하면서 와 우리 대단한데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바라보는 어떤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그 부분에서 과연 그 BTS를 그런 식으로 바라봐야 될 것이냐 애국주의 관점에서 바라봐야 될 것이냐
아니면 그것이 아니라 그냥 월드스타, 말 그대로 세계의 어떤 그런 스타로서 BTS가 잘 뭐하기를 커가기를 바라는 어떤 그런 응원하는 어떤 그런 부분들, 그런 부분으로 바라봐야 될 것인 건가?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 네가 뭐 고민을 좀 이렇게 던져본다던가, 그렇게 되었을 경우에 조금 더 이렇게 한 단계 더 이제 발전된 그런 생각들을 또 보여줄 수 있다고 봅니다. 야, 비인가 있다면서. 비는 그럼 어디 있어? 누가 비야 이 중에서? 지우야, 마이크 꺼졌어. 그 B는 여기 태영님, 김태영님. 김태형 이 사람이 그러면 이거는 본명이고 그게 활동 이름이야, 비는? 네. 아, 그렇구나. 자, 우리 은우한테 한번 퀴즈를 내보겠습니다. 은우야, 이 파란색이 저기 누구야? BTS 이 사람은 앉아 있는 전정국, 사람. 어? 전정국, 그렇구나. 승현아, 이 사람 누구야, 이 사람? 알아, 승현아? 제일 첫 번째, 모르는 거. 왼쪽. 몰라? 모른대요. 동아 여기 두 번째 하얀색 양복 입고 있는 요 BTS 멤버 누구야? 알아? 동아도 모르고. 그렇구나. 자, 쌤도 누군지는 모릅니다. 그냥. 알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저 그 동아가 질문 하나 했는데요. 음, 팬덤이 뭐냐고 제가 음, 답을 해드릴게요. 그 음, 어떤 특정 연예인이나 운동선수를 좋아하는 무리를 그냥 팬덤이라고 하고 그게 어차피 팬클럽이랑 똑같은 의미예요. 그렇지. 그래서 뭐 팬덤이 형성되었다라는 어떤 그런 표현들을 쓰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근데 승현아, 왜 죄송할 일이야? 그럼 나는 막 죽을 죄를 졌다고 해야 돼? 난 거기 있는 멤버 한 명도 모르는데? 자, 그 다음에 우리 승현이가 쓴 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승현이 네. 발표하겠습니다. 이게 너무 분량이 적어서 음, 그리고 이게 단어 하나 빠졌어요. 읽어. 인간은 과거로 돌아갈 수 있을까? 첫 번째로 여기 앞에 기술적 어려움도 있지만 저는 아직 그런 것을 배울 때가 아니므로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만약에 세상에 타임머신이 있고 과거로 돌아갈 수 있다면 지구는 망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은 자신의 후회할 만한 행동을 돌리려고 과거로 돌아갈 것이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이 미래로 돌아와서 자신의 후회할 만한 행동을 고치고 오면 또 다른 후회할 만한 행동을 하기 때문에 또다시 과거로 돌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 사람들이 자신의 인생을 계속 바꾸고 영원 불멸의 삶을 살 것이기 때문에 지구는 더 오염되고 파괴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인간은 과거로 돌아갈 수 없습니다. 자, 수고했습니다. 이 글에 대해서 동화부터. 저요? 음, 저도 이게 인간은 과거로 돌아갈 수 있을까라는 말을 되게 많이 생각을 해봤거든요. 근데 지구가 망할 거라는 말은 동의합니다. 근데 그 타임머신이라는 것도 살짝 정의가 여러 사람에 대해서 달라지거든요. 타임머신을 타고 과거로 가서 그 타임머신이 존재하면 다시 돌아올 수 있는 거지만 만약에 타임머신을 타고 가서 또 돌아오지 못하는 또 그러한 해석을 갖고 타임머신을 그러한 해석을 갖고 있는 사람도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과거로 돌아갈 수 없습니다라는 것보다 타임머신을 만들지 못하기 때문에 과거로 갈 수 없습니다라고 생각합니다. 지우. 저는 일단 이런 생각을 한다는 게 되게 생각이 넓고 깊고 하시구나 이런 생각을 했고요. 근데 저만 느낄 수 있는데 인간은 과거로 돌아갈 수 있을까는 말하자면 할 수 있다라는 그런 can 그런 영어로 그런 의미인데 이제 말하신 이 내용은 돌아가면 안 된다. 돌아가면 망한다라는 그런 should, must 그런 의미이기 때문에 그런 점이 조금 다르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은우.
그 인간은 과거로 돌아갈 수 있을까라는 게 평소에도 약간 사회? 약간 과학이나 약간 이런 쪽에서 이슈가 되고 있다고 들었는데, 약간 그 주제를 선택한 게 되게 약간 인상 깊고, 근데 조금 분량이 적어서 좀 아쉬운 것 같아요. 네, 선생님이 오늘 그 지우의 그 평가 실력에 선생님이 아주 감탄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지우가 선생님이 이걸 어떻게 설명해야 되나 그러고 있는데 지우가 아주 영어 단어로 오히려 더 명쾌하게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간은 과거로 돌아갈 수 있을까라고 하면 말 그대로 돌아갈 수 있다 없다. 돌아갈 수 있다라면 왜 있는지, 돌아갈 수 없다면 왜 없는지. 그래서 우리가 이것들이 그 가능성의 문제, 기술상의 문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줄 거라고 기대했어. 근데 그 기대보다는 돌아가서는 안 된다라는 어떤 그 당위의 문제를 가지고서 이야기를 썼기 때문에 역시 승현이도 제목을 바꾸는 게 인간이 과거로 돌아가는 것은 바람직할까? 인간이 과거로 돌아가는 것 갈 수 있는 것은 좋은 일일까? 뭐 이런 식으로 주제를 바꾸든지 아니면 인간은 과거로 돌아갈 수 있을까라는 어떤 그런 주제에 관한 그런 글이라면 그 주제에 걸맞게 현재 과학의 성과가 어떠한지. 동아 손 든 거야? 저 지금 이 컴퓨터가 갑자기 렉이 너무 많이 걸려서 나갔다가 잠깐. 그래. 음. 현재 그 과학의 성과는 어디까지가 그 성과인 건지, 뭐 예를 들면 이론적으로는 가능한데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건지, 아니면 이론적으로도 뭐 하는지 불가능한 건지 라는 어떤 그런 부분들. 그 쌤이 지금 그리고 그 용어가 생각이 정확하게 안 나는데 과거로 돌아가서 뭘 바꾼다 하더라도 현재 영향을 미치면 안 되기 때문에 뭐 그런 얘기를 들은 그런 뭐에 관한 그 법칙이 있다고 얘기를 들었거든. 그러면 그런 거에 대한 연구라던가 요 부분들이 설명이 돼야 된다는 거지. 아니면 승현이가 지금 요 부분과 관련되어서 타임머신으로 돌아가서 뭐 했던 거와 관련된 영화들도 많잖아 사실은. 그리고 소설도 많고. 그럼 그런 영화나 소설 같은 거를 네가 뭐 하는 것들 소개하는 어떤 그런 부분들도 얼마든지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조사, 연구 이런 작업들이 진행이 돼야 되는데 지금 원래 우리가 이 글을 쓰려고 했던 어떤 그런 의도는 결국은 너가 이런 주제를 잡았을 때 그 주제와 관련돼서 네가 조사를 많이 하고 공부를 많이 하고 그걸 통해서 네가 알게 된 것들을 바탕으로 글들을 써보자라고 했는데 선생님 생각에 승현이는 그런 과정을 거의 거치지 않은 것 같아. 네가 이 주제에 대해서 연구하거나 조사하지 않은 것 같아. 그냥 앉아서 그냥 너가 평소에 그 생각했던 부분들을 그냥 이렇게 쭉 쓰고 만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들어서 원래 우리가 그 의도했던 어떤 그런 글쓰기와는 조금 거리가 있는 그런 글이 아니었나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이 일단 바꿔야 되겠다고 생각이 들고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 우리가 주문했던 것들이 관련되어서 이제 뭐야 배경 지식으로 이렇게 갈 수 있는 것들이라는 부분들에서 아까 쌤이 영화 얘기라던가 아니면 뭐 얘기했어 그 소설책 얘기했던데 그 영화 속 소설 속의 타임머신은 어떠한 건가라는 부분들에 대해서 관련된 어떤 그런 지식들 그리고 이제 실제로 이러한 그 과거 여행 아니면 이제 그 실제로 과거 여행을 했다는 사람들 미래 여행을 했다는 어떤 그런 사람들이 또 있거든. 그렇게 뭐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런 사람들의 그 뭐라고 해야 되나 체험담 뭐 비슷하게 뭐 그런 것들에 관해서 얘기를 한다던가 아니면 이제 직접 가지는 않는다 하더라도 그런 거 있잖아. 그 심령학이라고 해야 되나? 그 사람의 과거가 보인다던가 미래가 보인다는 어떤 그런 사람들에 대한 어떤 그런 설명이라던가 이런 식으로 이렇게 주변의 어떤 그런 부분으로 뻗어나갈 수 있는 여지들도 여러 가지 여지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에 대해서 어쨌든 네가 승현이가 시간을 들여서 연구하고 그 내용들을 글로 써보는 어떤 그런 활동들이 되어야 되지 않나라는 부분들을 볼 수 있고 그 부분에서 어쨌든 승현이가 처음 글을 쓰다 보니까 정확하게 어떻게 글을 써야 되는지 이해를 잘 못했거나 첫 번째 두 번째 시간을 안 냈거나 못 냈는지 안 냈는지 모르겠지만 시간을 못 냈거나 안 냈거나 이 원인이 있는데 어쨌든 그 원인이 뭔지를 승현이가 파악해서 그 원인의 문제를 해결할 때 더
좋은 글을 쓸 수 있을 거다라고 생각합니다. 승현이 원인이 뭐였다고 생각해? 원인이 뭐였다고 그거는- 생각해? 원인이 뭐였어? 어, 시간이 일단은 너무 부족했어요. 그냥 음, 곧 있으면 또 시험이라 음, 제가 이제 그래, 그래. 공부를 해야 돼요. 그래, 그래. 뭐 그래서 시험 어쩔 수 없지 뭐.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떤 자기 사정에 맞춰서 뭐 이렇게 쓰고 하는 거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어쨌든 뭐 자기 또 스케줄도 있고 하기 때문에 더 중요한 것들 우선하는 것들이 더 오히려 현명한 일들이고 근데 어쨌든 그 부분에서 내가 이런 글을 쓸 때 이제 시간 배치를 어떻게 할 것인 건가도 사실 상당히 중요한 문제들이 그 얼마만큼의 자원을 투자할 것인 건가라는 부분도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수고했습니다. 동화는 글을 마이크 끄고 동화야. 너 상태를 얘기해. 쓰지를 못했어요. 자, 그러면 그래서- 동화는 뭐 나중에 다음에 글을 완성해서 다시 보여주기로 하고 그 다음에 은우가 그 뭐지? 이거 완성은 못했는데 그 지난번에 그 패러디에서 글 쓰는 거를 조금 썼다고 그래서 그거 일단 쓴 데까지 우선 읽어보고 나서 그 얘기 또 다음에 또 진행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 은우가 괜찮아요. 선생님. 저 아, 근데 먼저 말할게요. 먼저 말하세요. 말해. 저도 저 다 써가지고 쌤한테 보냈었는데요. 그래 그래. 미안해 지우야. 자, 저 먼저 은우 거 보고 동화 뭐? 잠깐만요. 음, 저도 그 소설은 그 썼는데 음. 아직 다듬어야 될 부분이 좀 추가해야 될 부분이 많아서 다 쓴 건 아닌데 보내드리면 안 될까요? 제가 돼? 보내드릴. 돼. 자, 은우 거부터 일단 완성은 아니지만 은우 것도 일단 들어보겠습니다. 은우. 옛날 옛적에 어머니와 단둘이 가난하게 살던 알라딘이라는 소년이 있었다. 그는 착한 마음씨를 가지고 있었다. 어느 날 알라딘은 아버지의 형으로 행세하는 나쁜 마법사의 꾀에 빠져 동굴 속에 있는 램프를 가지러 가게 되었다. 아버지의 형은 동굴 안에 들어가서 램프만 만지고 다른 것들은 만지지 말라고 했다. 알라딘이 램프를 들고 동굴 입구에 다다르자 마법사는 램프를 빨리 넘겨달라고 했다. 그러나 알라딘이 이를 거절하며 먼저 자신을 꺼내주라고 했더니 화가 난 마법사는 입구를 막았고 알라딘은 꼼짝없이 동굴 속에 갇히게 되었다. 음. 자, 은우 글에 대해서 은우는 뭐가 패러디된 거야, 은우야? 뭐가 바뀐 거야, 원자가? 아직 그 패러디를 다 못했어요. 아니 지금 이 부분에서는 패러디하는 게 있는 거야, 없는 거야? 없어요. 아직 없는 거야. 이제 나와야 되는 거야, 패러디하는 부분들이. 그다음에 그럼 그건 나중에 은우가 더 써서 하기로 하고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만 얘기를 하자면 은우가 지금 그 문학 작품으로 쓰고 있지 않아. 그냥 은우가 그냥 뭐야? 그 내용을 줄거리를 요약하고 있는 그런 부분들을 쓰고 있기 때문에 완성된 우리가 짤막한 어떤 그런 줄거리를 쓰는 게 아니라서 그 작품을 보고서 그 표현이라던가 묘사라던가 이런 부분들을 써보는 것도 은우에게 그 연습이었던 그런 부분들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도 좀 더 충실히 썼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이 들고 어쨌든 은우가 그 우리가 지금 이 글 같은 경우 우리가 패러디하는 것들이 목적이었기 때문에 패러디한 부분들이 있어야 또 다른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지금 그 부분이 아직 안 나와가지고 그 얘기는 우리가 나중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아, 제가 지금 보냈는데요. 그래, 그 보냈네. 좀 그런 게 제가 아직 그 마무리를 제대로 짓지를 못했어요. 그래가지고 이상하게 보일 수도 있고 또 중간에 생략된 부분이 너무 좀 아니 뭐라 해야 될까요? 그 보충 설명할 게 좀 많아가지고 아직 많이 부족한 상태라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총 그 그래. 5장까지 있습니다. 네. 자, 우리 그 저기 누구야? 지우 거부터 지우가 버전 1, 버전 2가 있다고 그러는데 그 중에서 첫 번째 버전, 예. 첫 번째 버전부터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우.
근데 저도 약간 그런 문학 작품이 아니라 가지고 일단 해보겠습니다. 선녀와 남꾼. 결혼 생활을 하고 있던 어느 한 부자 대감이 숲을 지나다 덫에 걸린 사슴을 만났다. 그 도련님은 이를 안타깝게 여겨 사슴을 구해주었다. 사슴은 은혜를 갚겠다고 하면서 소원 하나를 들어주겠다고 하자 나무꾼 갑자기 어쨌든 그 도련님은 첩이 생겼으면 좋겠다고 했다. 그러자 사슴은 도련님에게 여자들이 목욕하는 선녀탕이라는 셈과 여자들이 목욕하는 오는 시기 선녀들의 옷을 훔쳐 그를 첩으로 삼도록 하는 꾀를 나무꾼에게 가르쳐 주었다. 나무꾼은 좋아하면서 사슴이 가르쳐준 시기에 여자들이 목욕하러 내려온다는 셈을 찾아가 몸을 숨겼다. 그렇게 장시간이 지나자 과연 여자들이 옷을 벗고 선녀탕에 목욕을 하는 것이었다. 나무꾼이 사슴이 가르쳐준 대로 옷을 하나 훔쳤다. 옷이 없어진 탓에 한 명의 처녀는 혼자 남게 되었고 다른 사람들은 옷이 없는 처녀를 내버려두고 돌아갔다. 이때 나무꾼이 홀로 남고 옷도 벗은 상태인 여자의 얼굴에 반해 자신의 아내가 되어달라고 하자 거절할 수 없었던 처녀는 어쩔 수 없이 첩이 되었다. 첩생활을 하다 아이 3명을 낳을 때쯤 어, 도련님은 선녀의 애원에 못 이겨서 옷을 돌려주었다. 첩은 사실 하늘에서 내려온 선녀였고 이 사실을 알게 된 선녀의 아버지 그러니까 신은 대감에게 생각할 수 없을 만큼의 큰 벌을 내렸다. 이거 버전 2도 알려드릴게요. 이게 그냥 다른 거라 가지고 잠깐만. 버전 2는 잠깐만 지우야. 이게 어쨌든 버전 1로 완성을 한 거라는 거지. 그러니까 뭔가 지금 단어가 잘못된 것 같은데 네. 근데 지금 보면 단어 문제도 단어 문제지만 이게 원래 스토리하고 달라진 거는 여기서 원래 스토리에서는 아이 3명을 낳아서 이 애가 돌려받고 나서 이 애가 하늘로 올라가잖아. 그래서 이 네. 남자도 나중에 아내를 그리워해서 하늘로 올라갔다가 뭐 자기 엄마 보고 싶어서 뭐 잠깐 내려왔다가 뭐 팥죽을 한 다음에 뭐 이런 식으로 끝나는데 너는 그러면 요거 선녀의 아버지는 대감을 생각해서 어수만큼 큰 벌을 내렸다 요것만 바꾼 거야? 요 앞에 스토리는 다 똑같은데? 아니에요. 아, 그러니까 아, 요게 일단 나무꾼이 아니라 부잣대가 물론 이게 제가 모르고 나무꾼이라고 썼긴 했는데 아. 그런 것도 있고 자신의 얼굴에 반해서 아내가 되어달라고 했고 그다음 아. 첩으로 삼은 점도 달라요. 아내가 아니야. 그러면 근데 여기도 좀 헷갈리는 게 부자 대감이 그럼 네가 원래 부인이 있는 사람이었다거나 근데 갑자기 뭐 도련님으로 네. 바뀌었다거나 나무꾼으로 바뀌어가지고 지금 같은 인물인데 그런 점에서 좀 이렇게 혼란스럽고 지금 네가 그러면 첩으로 바꿨더라면 굳이 네가 첩으로 바꾼 것에 의미가 있어야 되는데 지금 이 이야기에서는 첩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벌어지는 사건도 없고 어? 그 부분들에 있어서 이게 알기가 힘들다는 거지.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 가서 부자 대감이 왜 벌을 받는 걸로 끝나는지 그 부분들에 대해서도 그 벌을 받아야 되는 어떤 그런 나름의 그 앞에 나쁜 못된 짓, 악행 뭐 이런 것들이 있어야 나중에 벌을 받았다는 것들이 사람들에게 좀 이해가 갈 텐데 그 부분에서도 특별하게 그 이해될 수 있는 부분들이 좀 부족하지 않았나라고 보여집니다. 그 점도 좀 아쉽고 그, 버전 2를 그 선녀의 옷을 빼앗고 음. 강요를 해서 첩으로 만들고 이제 사실 쓰진 않았지만 거기에 아이를 낳게 만들고 그런 일들을 종합적으로 해서 벌을 내린 거죠. 그러면 네가 이제 그렇게 캐릭터를 설정할 거면 이 부자 대감을 평상시에 그 저기를 좋아하는 여자를 막 밝히고 이쁜 여자를 좋아하는 그런 사람의 캐릭터로 하고 그 사슴을 구해주는 것도 구해준 게 아니라 그 얘기를 듣고서 무슨 그 사슴을 잡아가지고 협박을 했다거나 뭐 이런 식으로서 그 정보를 캐내가지고 그렇게 탐욕스럽게 그런 일을 했기 때문에 나중에 그렇게 큰 벌을 받은 거다. 뭐 이런 식으로 그 이야기가 진행이 되어야 오히려 나름 그 안에서 그 설득력 있는 글이 된다고 해야 되나? 설득력 있는 글이 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 다음에
다시 지우가 하나를 더 썼다고 합니다. 이것도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해. 이 버전 2는요, 정말 딱 결말만 다른 거라서 결말로 밑에 내려가 보시면 여긴 다 똑같아요. 아, 여기 보시면은 이제 대감을 이제 고자로 벌을 만드는 그런. 그러니까 벌 종류만 다른 거야? 네. 네. 그래. 굳이 그럼 고자로 만들게 된 이유는 또 뭔데? 이게 너무 성욕이 많으시니까 거기에 대한. 그러니까 그럼 그 부분도 역시 그 앞부분에서 그런 내용들이 충분히 설명이 되게 쓰여져야 그것들이 맞겠다라고 생각합니다. 자, 이번에는 동화글을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간들이 괜찮아? 어때? 괜찮아요. 근데 여기 여러분이 승현이는 어때? 승현이는 시간이. 승현아, 너 시간이 될 때까지 있다가 시간 저기 되면 나가. 알아서. 승현아, 들었니? 그리고 다음 주에는 미리 얘기할게. 다음 주에는 그 뭐지? 가면 저 책종이 뭐였더라? 잠깐만. 다음 주에는 책이 가면생활자? 라는 미래 사회를 그리고 있는 소설책입니다. 이야기책입니다. 그래서 가면생활자라는 책을 갖고 하도록 하겠고, 승현이 봐서 그 다음 스케줄 시간 되면 나가. 승현아. 자, 동화가 선생님, 발표하겠습니다. 선생님, 이거 아니구나. 저 지금 하나만 말해도 될까요? 아, 제가 거의 그 뭔가 뭐라 해야 되죠? 그 스토리를 좀 많이 창작 소설로 바꿨거든요. 근데 왜? 그리고 좀 그 교훈이 없어요. 상관없지 왜? 아니 근데 다들 다 교훈이 있고 뭔가 좀 틀에 짜여진 채로 뭔가 잘해가지고 아니야, 아니야. 음. 너무 바꾼 거 아닌가 싶네요. 아니야, 전혀 아니야. 자, 그래서 동화가 제1장 만남이라고 합니다. 우선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동화 발표해. 참고로 되게 깁니다. 옛날에 애플시티란 곳에서 왕비에게 쫓겨난 아름다운 공주가 살았다. 그 공주는 아름답게 흔들리는 검은 단발과 큰 눈을 가졌다. 왕비는 그런 공주를 시기하였다. 그래서 공주는 왕비의 눈을 피해 숲에서 난쟁이들과 살고 있는 중이다. 어느 날 공주와 난쟁이들은 산책을 가려고 준비 중이었다. 공주는 난쟁이들과 먹을 점심을 싸며 물었다. 어디로 가나요? 오늘은 예쁜 장미를 볼 수 있으면 좋겠네요. 안타깝게도 오늘 가는 곳이 전혀 없을 거예요. 난쟁이 중 한 명이 대답했다. 그러자 공주는 아쉬운 표정을 지으며 그 난쟁이를 때려봤다. 장미가 없더라도 꽃은 하나 있겠죠? 꽃이 없는 곳이라니까요. 라며 서로 퉁명스럽게 말했다. 사실 공주가 난쟁이들과 다툼이 있던 것은 오래되었다. 그래서 공주는 항상 마녀만 아니면 이곳을 떠나고 싶다 생각했다. 공주와 난쟁이들은 소풍 갈 준비가 다 되자 하나 둘씩 나오기 시작했다. 공주가 앞장서서 걷고 난쟁이들은 뒤따라갔다. 도착하자마자 난쟁이들은 모두 나무를 베러 일터에 갔다. 소풍 장소로 갈 때 공주는 오늘은 이곳을 정말 떠나야겠다라고 생각했다. 그러던 중 공주의 눈에 특이한 것이 보였다. 장밋빛 불꽃같이 생긴 이상한 무언가가 멀리 있던 것이다. 공주는 이상한 무언가에 가까이 갔다. 그 이상한 무언가는 가만히 있다가 공주가 가까이 가자 불꽃을 내뿜으며 도망갔다. 공주는 치마를 걷고 이상한 무언가를 쫓아갔다. 공주의 시선은 오직 그것이었다. 한참 그 이상한 불꽃을 쫓아가자 특이하게 생긴 동굴이 나타났다. 외형은 평범한 동굴이었지만 자세히 보니 이상한 무늬가 많이 보였다. 공주는 이상한 낌새를 알아차리지 못하고 들어갔다. 동굴 안쪽으로 갈수록 공주는 이상한 느낌이 들었다. 뭔가 중력이 더 세지고 몸이 오싹해지는 기분이었다. 동굴 안에는 이상한 글씨와 그림이 그려져 있었으며 어떤 곳은 빛이 났다. 참 이상한 동굴이군. 공주는 깜짝 놀라서 뒤를 돌아봤다. 하지만 아무것도 존재하지 않았다. 뭐지? 이상한 일이 일어났지만 공주의 궁금증도 계속 늘어났다. 공주는 더 깊이 들어가던 중 이상한 물체를 만났다.
아까 본 장밋빛 불꽃이 아닌 사람 정도 크기인 검은색 물체였다. 공주는 검은색 물체에게 다가갔다. 그러자 검은색 물체는 펑 터지면서 공주보다 크기가 더 커지더니 흐물거렸다. 그리고는 딱딱해졌다. 공주는 순간 당황하여 몸이 굳었지만 괴생물체에게 외쳤다. 넌 뭐야? 괴생물체는 딱딱한 상태로 굳었다. 그리고 얼마 시간이 지나지 않고 갈라졌다. 툭툭 갈라지더니 그 안에서 한 소녀가 나왔다. 그리고는 안녕이라고 말했다. 그 네. 다음에 그리고 5장까지 거기 5장이에요. 어? 거기 5장 결말입니다. 여기서 그 다음으로 이어지는 게 아니야? 그 제 2장이 있어요. 아, 그래? 네. 잠깐만. 네. 안 보냈나요? 잠깐만요. 여러 개 보냈구나. 미안해. 근데 지금 뒤로 끝에 것만 갈수 봤어. 미안해. 근데 저 5장이 결말이라서 지금 잠깐만요. 자, 2장 새로운 세상. 딱딱한 괴생물체에서 나온 소녀의 머리카락은 길었고 흰색이었다. 공주와 마찬가지로 큰 눈을 가졌지만 어딘가 섬뜩해 보였다. 키는 공주와 비슷했으며 입고 있는 옷은 검은 가죽 재킷의 짧은 흰 스커트였다. 드디어 만났네. 난 널 처음 보는데? 난 너에 대해 다 알고 있어. 심지어 네가 모르는 네 인생까지도. 스토커니? 아니, 그보다 더 위대한 사람이지. 난 흑설공주라고 해. 내가 어디서 온진 넌 몰라도 돼. 그렇구나. 난 네 이름도 알고 있지. 아니, 나중에 붙여진 이름이랄까? 넌 백설공주야. 이렇게 말하고 흑설공주는 동굴 밖쪽을 바라봤다. 너한테 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었어. 하지만 여기서 지금 말할 이유는 없지. 흑설공주가 웃었다. 섬뜩하게. 근데 여기는 뭐 하는 곳이야? 평범한 동굴 같아 보이진 않는데. 백설공주가 물었다. 너도 나중에 알게 될 거야. 흑설공주는 계속 웃으면서 말했다. 그러자 백설공주는 흑설공주의 태도가 마음에 들지 않았다. 하지만 그렇지 않은 척했다. 백설공주는 이곳을 나가고 싶었다. 아무튼 만나서 반가웠어. 그럼 안녕. 백설공주는 흑설공주에게 인사했지만 흑설공주는 백설공주를 째려보았다. 그리고 백설공주의 손을 잡았다. 야, 말만 예쁘게 하지 마. 네 기분이 지금 어떤지 다 알거든. 네가 결정해. 새로운 세상에 갈지 아니면 여기서 이런 구식 사회에서 살지. 백설공주는 자신의 생각을 아는 흑설공주가 소름 끼쳤지만 새로운 세상이 어떤지 궁금했다. 어쩔 거냐고. 흑설공주가 물었다. 갈게. 백설공주는 두려웠지만 난쟁이의 집으로 다시 가기 싫었기 때문에 대답했다. 사실 넌 지금 갈 수밖에 없어. 왜냐고? 이유는 몰라도 돼. 라는 말을 하고 동굴의 벽을 쳤다. 3장. 이 참고로 그 제 4장부터는 좀 이상하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3장 읽어. 네, 제 3장 여기는 어디지? 그러자 갑자기 벽에서 큰 소리가 나면서 공간이 움직이기 시작했다. 주위는 온통 장밋빛이 돌았고 한마디로 이상한 일이 벌어지고 있었다. 이게 무슨 일이야? 기다려. 아니, 뭔지 설명부터 해줘야지. 기다리라고. 공간은 움직이면서 점차 동그란 모양이 되었다. 그리고 결국 둘 앞에 있는 거대한 운송수단이 있었다. 빨리 타. 지금 안 타면 널 두고 갈 거야. 흑설공주는 놀라서 굳어있는 백설공주를 운송수단에 태웠다. 그 안은 눈부시게 빛나는 흰색의 붉은 계기판이 있었다. 흑설공주는 자리에 앉고 백설공주에게 말했다. 이거 입어. 우리는 팀이니까. 흑설공주의 손에는 지금 자신이 입고 있는 옷이 있었다. 백설공주는 흑설공주가 준 옷을 받고 서서 굳어 있었다. 이 운송물체는 워물 머신이야. 워물을 통과해서 시공간을 이동하는 거지. 뭐라고? 에휴, 됐다. 아무튼 출발이다. 꽉 잡고 해. 꽉 잡도록 해. 흑설공주가 말을 마치자마자 워물 머신은 흔들리면서 빠르게 움직였다. 그리고 도착했다. 뭐야, 잠깐 주인공은 난데 왜 내가 모르는 게 이렇게 많아? 됐고, 여기는 애플 시티야.
여기가 내가 아는 곳이 아닌데 백설공주의 눈앞에 펼쳐진 광고, 아까 전에 본 불꽃들도 매우 많았다. 이건 내가 아까 따라가던 불꽃이랑 비슷한데? 그럼 타이어 램프라는 거야. 그냥 데리고 다니면서 밝게 해주는 역할을 할 뿐이야. 아니, 근데 이 상황이 뭐냐고. 모르겠어? 넌 지금 미래에 온 거야. 애플시티의 미래. 물음표, 물음표, 물음표. 근데요, 선생님, 음, 그 사장은 다음에 음. 수정을 해서 하면 안 될까요? 아니면 그래. 요거를 여기까지만 오늘 어, 하자고. 원래 4장, 5장까지 하려고 했는데 음, 이게 되게 좀 전개가 여기서부터 너무 빨라지거든요. 음. 그래, 그래. 그래, 자, 여기까지 읽은 소감만 그러면 간단하게 들어보고 나서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나머지 또 완성된 거는 그 다음에 또 듣도록 하겠습니다. 누구 지우부터? 저는 되게 재밌었어요. 뭔가 아까 전에 내가 쓴 그거 나무꾼 그거 아 그렇게 그것도 되게 비교됐던 것 같고 백설공주를 사실 제가 최애는 아닌데 되게 재밌게 잘 각색을 잘한 것 같고 물론 각색도 아니고 되게 자신만의 창작의 세계를 너무 재밌게 잘 표현하신 것 같습니다. 어느? 약간 처음 든 생각이 약간 제가 하려는 거랑 굉장히 비교가 되는 느낌이 들었고 약간 되게 창의성이 풍부하다고 느껴지고 그 다음에 되게 흥미롭게 이야기를 잘 끌어가는 것 같아요. 네. 선생님이 이제 우리가 패러디라고 하면 우리가 보통 이제 집으로 비유하면 리모델링을 하는 거거든. 새로 집을 짓는 게 아니고. 근데 이제 동화가 이제 리모델링을 하긴 했어. 그 동화 리모델링 했는데 뭐 기존에 있던 집하고 완전 새로운 집을 줘놓고 리모델링을 하는 거야. 그 사람들이 야 이게 무슨 리모델링 했더니 그전 집에 있던 그 나무를 갖다 썼어. 그렇게 나무 하나 갖다 썼는데 그것도 리모델링인 거야. 어쨌든 그런 식으로 해서 기존 우리들이 생각했던 어떤 그런 것보다 훨씬 더 많은 파격을 갖고서 이제 거의 새로운 이야기에 준하게 썼는데 어쨌든 동화글의 장점은 아까 이제 지우글 얘기하면서 선생님이 이렇게 스토리로 쓰지 말 줄거리로 쓰지 말고 문학 작품으로 쓰라고 했었는데 그런 점에서 이제 동화가 그 안에 어떤 그 서사 묘사 이런 부분들을 충분히 갖고 있는 것들 그다음에 아이디어를 갖고 있는 부분들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그 이후의 이야기가 어떻게 펼쳐질지에 대해서 궁금증을 갖게 하는 점들 그런 점들은 좋은 힘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이제 동화글을 보면서 쌤이 조금 아쉬웠던 점은 뭐 이상한 것, 이상한 빛, 뭐 이렇게 해서 뭔가 좀 이렇게 설명 안 되는 그 가리키는 말을 이렇게 사용했던 것들에서 그걸 조금 더 정확하게 표현할 수 있더라면 그러면 훨씬 더 그 글을 더 이렇게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좀 받아들일 수 있지 않을까. 그 점에서 이제 동화가 그 뭔가를 구성하는 부분에 있어서 아직 동화 머릿속에 이렇게 명확하게 딱 잡히지 않은 것 같아.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상한 거 이런 식으로 이제 이렇게 표현할 수밖에 없는 거. 그래서 우리도 왜 말이 명확하지 않을 때 왜 그거 있잖아 거기 가서 뭐 어쩌고 이렇게 할 때는 자기가 명확하지 않은 거야. 그래서 그런 부분만 조금 더 고민해서 다듬어진다라면 훨씬 더 이렇게 완성 높은 글이 될 거라고 생각이 들고 뒷이야기도 무척 궁금합니다. 그래서 시간 되면 뒷이야기도 나중에 뭐 우리가 시간 정해져 있는 거 아니니까 완성해 보는 것도 의미 있는 그런 작업이라고 생각합니다. 동아 뭐? 그 이상한 거 그건 저도 고쳐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 뭔가 좀 신비스러운 그런 느낌 주고 싶었어요. 뭔가 알지 못하는 거라는 그런 느낌을. 그래, 그럴 수 있겠네. 자, 그다음에 아까 뭐 중간에 뭐 내가 주인공인데 왜 뭐 이렇게 이제 그 갑자기 자기가 주인공이라는 걸 이렇게 뭐야 뭐 한다 이야기 속에 뭐 튀어나오는 기법이라든가 그런 기법도 이제 일부러 의도해서 쓴 건지 아니면 어쩌다 써진 건지 그 부분도 약간 눈에 띄었습니다. 자, 수고 많았고 다음 주에는 아까 말했듯이 무슨 책 갖고 한다고? 가면 생활자라는 그런 책인데 미래 사회를 배경으로 하고 있지만 사실은 현재 여러분의 고민일 수 있는 문제들을 다루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또 흥미롭게 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수고 많았고 다음 주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고했습니다. 안녕. 안녕히 계세요.